1478년 성종 9년 총친인 황산수가 아래입니다. 신의 집이 모화관 동쪽에 있는데 집 북쪽에 두개골이 상하고 깨진 상태의 여자 시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속히 검시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삼사가 함께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라. 모화관은 조선시대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던 곳으로 서대문 밖에 있던 것인데요. 1월 초에 엄동설안에 흉측하게 손상된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니 그 사실이 임금에게 먼저 직달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삼사는 법을 맡아 집행하던 형조, 사헌부, 한성부의 세 관할을 가리킵니다. 며칠 후 형조 사랑이 아릅니다. 오늘 명을 받고 인가를 수색하다 창원군 이성의 집에 이르러 형량을 살피고자 했는데 이성이 막아서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집을 수색하는 것이냐 하여 명을 받았다 하니 내 집은 통기에 들어있지 않으니 비록 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내 집까지 말한 것이겠느냐. 만약 내 집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내가 그것을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끝내 비키지 않고 관원들을 억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오니 다시 명을 내려주소서. 이 여자를 살해한 자는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귀천을 구별함 없이 모두 수색하라고 명했던 것인데 이성이 끝내 막아섰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그 사실을 추궁하여 아뢰도록 하라. 조선시대에는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 등을 위해 민가 5채를 한 통으로 묶어 관리하던 오가 작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통기는 그에 따라 통과 호수를 적어놓은 기록입니다. 세조는 정의왕후 윤씨와의 사이에 의경세자인 덕종과 제8대 임금인 애종을 두었고 후궁인 근빈 박씨와의 사이에서는 덕원군과 창원군 이성을 낳았는데요. 성종이 덕종의 둘째 아들이니 세조의 네 번째 아들인 창원군은 성종에게 있어 1살 아래의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창원군은 행동이 분탕하여 여러 폐단을 일으키기도 해 왕실에서는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시일이 흘러도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니 성종이 다시 명합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만이 할 수 있는 큰 고난이다. 만약 사람마다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한다면 세상의 어지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에 돈이문 밖에 유기된 시체는 담당관이 검시해보니 머리, 얼굴, 목 전체에 칼에 베인 흔적이 나무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살갗이 거의 없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나는 매번 사형을 정하여 아래올 때마다 항상 염려되는 마음이 더하여 반드시 대신들과 함께 은은을 거친 뒤에도 혹시나 잘못하지는 않았나 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이 남아있게 마련이었는데 뜻밖의 도성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벌써 삼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어도 지금까지 죄인을 잡지 못했으니 마땅히 포상의 기준을 높여 현상 수배함을 널리 알려야겠다. 그 여인의 살해범을 고하는 자에게는 양인일 경우 3단계 품계를 더하는 벼슬을 내려주고 천인과 노비일 경우 양인이 되게 할 것이다. 만약 알고 있음에도 고하지 않았을 때는 양인은 천인으로, 천인은 노비는 변방 황폐한 고을의 관노비로 생을 마감하게 하라. 돈이문은 서울 서대문의 하나로 서쪽의 정문입니다. 다음날 영덕용 노사신이 아래입니다. 영덕용은 왕실 친척들의 침묵을 위한 일을 맡아보던 돈영부의 으뜸 벼슬로 정일품입니다. 노비와 주인 사이는 임금과 신하관계와 같은 것으로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춰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여자를 살해한 일로 인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면 매우 옳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며 범인을 잡으려 해도 사람들은 모두 숨기고 있다. 만약 의심스럽다 하여 곤장을 치며 신문하게 되면 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화가 미칠 것이니 그것은 가엾고 민망한 일이 될 뿐이다. 그렇게 특별하게 임시적인 조처를 내린 것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이미 명이 하달됐으니 어느 집 노비가 와서 그 주인이 죽였다고 고발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포상하여 면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비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살리고 죽이는 것은 임금만이 할 수 있는 큰 고난임에도 사람마다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육한다면 그것은 바로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니
그런 행위를 징계하지 않으면서 어찌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할 것인가? 경들도 이러한 바를 생각하고 마땅히 분한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런 행동이 옳은 줄은 알지 못하겠다. 이 일은 반드시 힘 있는 집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지금 권세 있는 신하가 자기 힘을 믿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대들이 이를 후보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시인이 거듭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신자된 도리를 벗어났다 하여 크게 징계하고자 하시면서 반대로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시면 옳겠습니까? 무릇 한 집안이 바로서야 한 마을이 바르게 되고 이러한 이치가 나라나 천하라 해도 같기만 한데 나라의 주인이신 전하께서 한 집안의 일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노비가 고하지 않으면 그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법을 오래도록 유지할 것이 아니고 임시로 시행하는 것일 뿐인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이 여자를 살해한 행위가 참혹하기 그지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그 종에게 배신당하더라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를 받들어야 하는 신하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죄인을 잡지 못한다 해도 나라에 손해될 것은 없지만 도리가 무너지는 것은 나라에 복될 것이 없습니다. 신료들의 반대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자 한동안 생각을 가다듬던 성종이 말합니다. 만약 경들의 말과 같이 된다면 그만두는 것도 옳겠다. 모두 생각하는 바를 말해보라. 이를 이미 반포하였으니 중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인을 고발하라는 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할 것인데 중지하라는 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살인은 필시 부녀가 거처하는 곳에서 저지른 부인의 소행이거나 무식한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둡고 깊은 밤중에 은밀하게 살해한 것이므로 드러내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비로 하여금 고하게 하는 것은 신도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에 잠겨있던 성종이 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권세 있는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비록 이웃 사람이더라도 알지 못할 것인데 만약 노비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로 알아낼 수 있겠는가?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나라에서도 깊이 생각하기를 반복한 후에나 결정하게 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의 시체는 마치 물고기의 살을 잘라낸 듯이 난도질을 해놨으니 잔인하기 그지없다. 이런 일을 방치한다면 장차 모든 집에서 머뭇거림 없이 사람을 죽일 것이 두려워진다. 만약 노비가 자기의 헛된 원한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면 그 일을 심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이것과 다름에 비록 주인을 고발한다 해도 가한 일임. 이 법은 특별히 한때에만 시행하는 것이고 영구히 행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기강이 훼손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시체가 발견되고 2주가 지나 우부승지 김승경이 아뢰입니다. 신등은 시체가 성 위에서 투기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다시 삼사에 낭청을 보내어 시체가 있던 장소와 그곳에서 가까운 성 안의 집들을 수색해보니 창원군의 집 동쪽 산기슭이 성에 이르러 끝나 있고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기도 해 그 집 안팎을 세밀하게 살폈으나 혈흔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동쪽 산기슭에 닿아 있는 성 위를 살펴보다 약간의 뽑힌 머리카락과 한자 길이에 끊어진 노끈을 찾았는데 모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습득한 머리카락을 시체의 머리카락에 대보니 그 길이와 굵기가 거의 다름이 없었고 그의 사내 중 동량을 붙잡아 살펴보니 그의 옷에 작은 혈흔이 몇 점 보여 그 연유를 묻자 말하기를 주인에게 올형을 당할 때 묻은 것이다 하여 다시 올형을 당한 때를 물으니 4, 5년 전이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옷을 빨지 않았을 이유가 없으니 그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묻은 것이 분명합니다. 원하건대 고문을 가하여 신문할 것을 청합니다. 유기된 시체 근방 성안 지역에 대한 수색을 이미 명하였는데 그처럼 의심가는 물체를 어찌하여 늦게 찾아냈는가? 동량에게 장을 치며 신문하면 금방 그 실정을 알아내겠지만 그 집은 깊숙하여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으니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이 아님을 어찌 장담하겠는가? 경은 속히 돌아가 그 무리를 세세하게 신문하고 마땅히 범위를 넓혀 탐문하라. 창원군만 치우치게 지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올형은 죄인의 발뒤꿈치를 베던 형벌인데요. 며칠 후 도승지가 익명으로 된 서장을 가지고 와 아뢰입니다. 신이 어제 진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안 사람이 서신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최청지가 보낸 것이다 하며 주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여 봉한 것을 열어보니 두 통의 서신이 있었는데 그중 봉해진 것 겉면에는 전화 앞에서 열어볼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봉해지지 않은 다른 것에는 이 서신을 급히 올리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신은 비로소 익명서인 것을 깨닫고 봉함된 겉면을 다시 살펴보니 무명이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무릇 익명서라는 것은 법에 따르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감히 폐기할 수 없어 아뢰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본 성정이 도승지도 보라는 듯이 건네주자 적혀 있기를 여자의 시체는 거평군 부인이 질투하여 벌인 짓이므로 가외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요. 거평군은 정종의 손자입니다. 그의 도승지는 즉시 의금부 낭청을 보내 가외를 잡아들이게 해 여자 시체가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가를 물으니 가외가 진술합니다. 소인의 팔촌 동생인 고읍지라는 자가 있는데 소리를 조금 할 줄 알아 창원군의 구사가 되어 그 집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소인이 듣기로는 일찍이 창원군이 고읍지를 간통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 시체가 고읍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는 이어 고읍지의 용모와 입었던 옷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 시체의 상태와 같아 직접 보게 하니 고읍지임을 확인했는데 구사는 종친 및 공신에게 나누어주던 관노비로 이들은 상전을 따라다니며 시중두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삼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창원군에게 구사 명부를 내놓으라 하니 없다고 하자 성종에게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그의 성종은 환관을 보내 구사 명부를 가져오게 하였고 환관이 집에 다다르니 창원군이 말합니다. 이미 먼저 보냈다. 사관이 아뢰입니다. 사관은 사관원에 속한 중사품 벼슬입니다. 명을 받아 인가를 수색하던 처음에는 창원군이 굳세게 막아서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다가 사건의 단서가 이미 드러나 혐의가 생겨난 지금에는 대궐에 나와 변명하며 부인하였는데 또 지금에는 죄를 인정하여 옥에 들어가지 않고 편안히 집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의금부에서 재차 그 집에 가 칼을 찾았으나 창원군이 다시 거부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옥에 가두고 신문하게 하소서. 그의 성종은 좌우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 일이 종묘사직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만 하니 마땅히 국문하여 죄를 무겁게 물어 앞날을 경계하소서. 창원군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헛되이 행동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청하건대 옥에 가두어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죄를 스스로 뉘우치게 하소서. 그렇다 하여 옥에 가두고 국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창원군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도 그 죄를 면하기 위해 꾸며낸 말로 아뢰었으니 그런 행동은 임금이 존재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기만 합니다. 창원군은 본디 성질이 폐악하고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데 만약 징계하지 않았다가 후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려 하십니까? 가벼운 벌이라도 내려 스스로의 삶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옳다. 그 말에 따라 성종은 명하여 창원군을 의금부 문 앞에 와 대죄하게 하고 환관을 그 집에 보내 범행에 사용한 칼을 가져오게 했는데요. 의금부 문 앞에 있어야 할 창원군이 환관의 말에 버젓이 대꾸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찌 범행에 사용한 칼이 있겠느냐. 그의 성종은 다시 의금부 낭청을 보내 범행에 사용한 칼이 아니더라도 창원군 집에 있는 칼을 모두 가져오게 했는데 낭청의 전하는 말에 창원군이 다시 대꾸합니다. 내 집에는 칼이 없는데 어디서 구해오라는 것이냐. 같은 날 동부승지가 아뢰입니다. 창원군 집 종인 엄만 석산 산이가 자백하였는데 진술하기를 주인집의 요정인 옥금의 남편 홍옥형이란 자가 고읍지와 간통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날에는 고읍지가 옥금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에서 홍옥형을 보았다 하였고
그 말을 듣게 된 주인 창원군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꿈에서 홍옥형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급지를 행랑 처마 아래에 묶고 칼로 죽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성경이 의금부에 명합니다. 여종 가해가 돈이문 밖에 유기된 시체가 고급지라고 하였는데 여종이 말한 생긴 모습과 나이가 서로 같았다. 다만 그 부모와 친척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 걱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여자 시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찌 친척이나 이웃 사람 중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는가? 기꺼이 고하는 자에게는 면포 200피를 포상할 것이다. 알고도 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이는 천인이 되게 할 것이고 천인은 극변 황폐한 고을의 노비가 되게 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할 것이다. 같은 날 우부승지가 아뢰입니다. 상원의 노비가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제는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회라는 자의 말이 신빙성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기도 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이 창원군 집에 갔었을 때 의심할 만한 것은 없었던가? 있었습니다. 큰 통과 벽 사이에 혈흔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 집은 새 집이 아니라서 단청이 벗겨져 약간 검게 된 곳은 핏빛을 띠었으나 오래된 나무 색깔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벽 사이에 구멍이 나 있고 그어진 곳이 있어 물으니 말하기를 미친 개를 잡은 것이다 하였는데 그러나 미친 개를 하필이면 벽 사이에 매달아 놓고 죽이겠습니까? 가회를 고문하여 신문하라. 창원군의 노비들이 거평군 노비가 갇힌 것을 보고 그 처지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으니 창원군의 유부도 고문을 가하여 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장을 칠 수 없으니 거평군 노비에게만 형을 가하며 신문하라. 유부는 유모의 남편입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삼사에서 창원군의 집에 다시가 범행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되는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흘러내린 피가 땅에 있고 흩어진 핏자국이 벽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창원군 집종 원만으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되풀이하게 해보았더니 그 하는 행동이 사실처럼 보였는데요. 하루를 살인사건에만 매달리고 있던 성종이 명합니다. 창원군의 일은 비록 종묘사직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것도 아니다. 또 창원군은 정치인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이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되기에 이미 종부시 제주인 밀성군을 오게 하여 듣게 하였고 울산대군 또한 국문에 참여하는 것이 옳겠다. 종부시는 왕실 계보를 기록하고 왕족의 잘못을 살피던 관아인데요. 밀성군은 세종의 5번째 서자이고 울산대군은 덕종의 맏아들로 성종의 동복형입니다. 창원군이 세조의 4번째 아들이니 울산대군과 성종에게는 창원군이 나이 어린 작은 아버지가 되는데요. 일주일 후 그렇게 끈질기게 부인만 하던 창원군이 의금부 문 앞에 와 대제하니 성종이 동부승지를 통해 말합니다. 경이 스스로 밝히고자 한다니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 신이 어렸을 때부터 멋대로 날뛴다는 소리를 들어왔으나 이번 일은 장형을 두려고 한 시인의 집종이 거짓으로 자백한 때문에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시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찌 그 일가 중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또 살해한 후에 성 밖으로 던졌다면 어찌하여 시체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시인은 스스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군이 의금부 앞에까지 와 기껏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온 세상에 알리고 간 이틀 후 우부승지가 아뢰입니다. 어제 창원군의 노비들이 모두 자백하였지만 고읍지의 신원만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쓰인 칼의 형태와 시체에 있는 흔적이 의심할 바가 없으니 울산대군, 밀성군, 영의정과 3사의 당상이 함께 죄인을 신문하여 죄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에 관련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백하였으니 다시 창원군에게 물어서 그래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증거에 따라 죄를 정하라.
또한 이 결정에 대한 대군들의 생각을 묻도록 하라. 성종의 결정에 대군들의 뜻을 모아 아뢰입니다. 여러 증거가 명백한데 비록 창원군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하 앞에서 끝까지 숨겼으니 비록 지금 다시 묻는다 해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시로 하여금 신문하게 하여 아뢰도록 하라. 3일 후 성종은 마침내 창원군 이성의 죄를 정하게 하는데 먼저 올산대군과 밀성군이 아뢰입니다. 익령군 이치는 태종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나기 전에 태종이 승하하여 유복자입니다. 세종제에 익령군이 종의 고한을 베어 제천현으로 쫓겨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창원군이 저지른 행위는 익령군에 비해 더욱 참혹하고 또 친히 물으실 때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삼사 낭청이 명을 받들어 그 집을 수색할 때도 거역하였으니 불경한 죄는 막대하기만 합니다. 청하건대 직첩은 환수하고 먼 지방으로 쫓아내소서. 직첩은 벼슬아치의 임명장인데요. 신료들 의견이 대부분 이와 비슷한 가운데 노사신이 아뢰입니다. 창원군이 나이가 젊고 성품이 강하므로 만약 먼 지방에 있으면 광분함을 막을 방도가 없어 수령조차 막지 못하는 사이에 불의한 일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관아에 가두면 분한 마음에 혹은 병을 얻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첩은 환수하고 집에만 머무르게 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종은 올산대군과 다른 대신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노사신의 말을 따르는데 동복행인 올산대군과 신료들은 먼 지방에 부처할 것을 거듭 간언하지만 연이어 듣지 않고 지나가던 한날 성종은 후원에 나가 창원군 일에 관련된 노비들을 직접 대하고 말합니다. 전일에 국무를 감시했던 올산대군과 당상관이 모두 나와 대기하고 죄인들은 차례대로 임금 앞에 나가 물음에 답합니다. 만약 작은 일이라면 내가 직접 묻겠느냐? 오늘 너희들은 마땅히 사실을 말해야 한다. 이어 승기로 하여금 반복해서 다그쳐 묻게 하니 가해와 창원군의 사내종, 원만, 석산, 여종, 성군, 도질군, 무심 등이 모두 아뢰입니다. 우리 주인인 창원군이 고급지를 죽였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사내종 동량과 산이, 여종 부합 등은 처음에 말을 바꾸려는 듯이 했으나 이내 하나하나 자백했는데요. 죄인이 자백이 있어야만 하는 일에 창원군이 끝내 부인하고 있음에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은 끌려가고만 있던 터였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의금부로 돌려보내게 하고 좌우의 신료들에게 말합니다. 창원군은 온통하고 민망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인데 이제 진술하는 바들을 살펴보니 더 이상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전일에 경들이 공문할 때에도 역시 이와 같았는가? 환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 사람을 보내 찾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환도는 군복에 차던 군도인데 옆에 있던 정창순이 아래입니다. 무릇 사건을 파헤쳐감에 있어서는 비록 이미 자백했다 하여도 의심할 만한 것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번 환도의 형체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면 그것으로 고업지를 죽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창원군이 그 칼을 내놓게 되면 살인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으로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당한 말씀입니다. 다음날 승정색 안중경의 아래입니다. 승정색은 내시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입니다. 신이 어제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집에 있었는데 이웃 동네 사람이 말하기를 당초 3사에서 동네 사람들을 조사할 때 많은 사람 중에서 여자 시체는 수완 향리의 딸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완과 수원이 비슷한 소리여서 확실히 구분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말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즉시 조정에 관원을 두 곳으로 보내 조사하게 하고 아뢰라. 같은 날 성종은 내관등을 창원군 집에 보내 묻게 합니다. 전일의 경이 승정색 안중경에게 매우 온통하다고 말했다 하기에 혹시나 하여 내가 어제 친히 경의 노비들을 조사했다. 그러나 모두의 진술이 같았으니 이것이 노비들이 간악하여 주인을 모함하려 했기 때문이었겠는가? 또 흉악한 짓을 할 때 사용했던 환도의 형체와 장식을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였으니
마땅히 법사의 명에 수색하게 해야 할 것이나 특별히 내감만을 보내니 속히 환도를 내놓도록 하라. 또 고급지 신운을 경은 끝내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어찌 신화된 도리이겠는가. 경은 지체함 없이 아뢰도록 하라. 당초 3사에서 신문할 때 종 원만이 환도의 형태를 거짓으로 말했기 때문에 다른 너비들도 또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환도가 있겠습니까? 어찌 친히 살피시기를 다하셨는데 어찌 신에게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고급지라고 하는 자를 시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종 원만이 이미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니 어찌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까? 청하건대 원만에게 물으소서. 장군의 첩 억금 또한 형장을 맞아가면서도 끝내 실토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요. 법사는 형조와 한성부를 가리킵니다. 거평군에 관한 익명서 또한 오리무중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상을 내걸어서도 누구 하나 모습을 드러내어 말하는 사람이 없기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12일도 흘러가고 종부시에서 아랩니다. 장원군이 고급지를 살해한 것은 행적이 뚜렷하고 그에 대한 증언 또한 명백하여 사실이 바뀌기 어려운데도 장원군은 아직도 말하기를 시는 처음부터 고급지라는 여자를 알지 못하며 지금까지 여인을 살해한 적이 없습니다. 집에는 단지 3인금과 3진금 각 한 자루씩만 있을 뿐이며 환도는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여 추궁 후에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청하건대 전하께서 결정하소서. 성종은 의정부와 대감 및 육지의 관원을 모두 불러 의논하게 한 다음 마침내 창원군을 부처하게 합니다. 부처는 벼슬아체에게 어느 한 곳을 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이고 3인검과 3진검은 특정한 날에 제작된 장식용 칼입니다. 이어 의금부에서 아래입니다. 창원군 이성을 충청도 진천년에 부처하고 수령으로 하여금 출입을 금하게 하소서. 창원군이 고급지를 살해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죄이다. 그중 가장 무거운 죄는 3사가 명을 받아 수색할 때 거역하고 막아선 것과 도명에 쓰인 환도를 내놓지 않은 것이다. 다만 출입을 금한다면 그것은 안치와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이 사건도 전말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채 그 마감을 해가게 되는데 차원군의 집 사내종 엄마는 주인의 명으로 환도를 사용해 고급지를 죽인 죄로 석사는 새끼줄로 고급지를 매단 죄로 각각 장 90대 도 2년에 처해졌으며 동량과 산이는 고급지의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둔 죄로 장 100대 나머지 죄는 제물로 대신하게 합니다. 도는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형벌인데요. 이틀 후 성종이 승종원의 의견을 묻습니다. 창원의 죄가 가벼운 것이 아니니 마땅히 지방으로 보내 징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왕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조대왕의 친자식으로는 오직 창원군 형제뿐인데 하루아침에 외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차마 하기 어렵다는 마음이다. 하물며 창원군에 사는 형편이 매우 가난한데 만약 집을 떠나 근거를 잃게 된다면 살아갈 방도가 더 궁해질 것이니 먼저 관대하게 용서해 주어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니 매우 슬퍼진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임금의 뜻이 그러하니 승지들은 부처할 것을 중지하고 집에 그대로 있게 하면서 출입을 금할 것으로 아뢰니 성종은 그에 따라 창원군을 부처하지 않도록 명하는데요. 대왕대비는 성종의 할머니인 세조비 정의왕후입니다. 정의왕후의 아들인 덕종과 애종이 이미 약간의 나이에 모두 숨지고 세조의 후궁인 근빈 박씨의 소생으로 창원군과 덕원군만 생존해 있었는데요. 성종의 결정에 대간들의 반대가 줄을 이어 아뢰지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기만 했습니다. 같은 날 성종은 정부시에 명합니다. 창원군을 부처하지 말고 직천만 회수하여 집에 있게 하되 출입을 금하여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무례한 무리를 엄히 단속하여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하라.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더 흘러간 1484년 성종 15년 8월 창원군 이성이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때의 일을 사관은 조용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원군은 오만하고 포악하며 음란하여 장인 대하기를 집에서 부리는 하인처럼 하였으며 길에서도 방자하고 난폭해 혹은 재상을 억누르고 욕보이기도 해
정의왕후가 여러 차례 책망하여서도 언제나 뉘우치지 않았다. 또한 음란하고 투기한다 하여 여종을 살해하였으니 시호를 여도라고 하여 포악하다는 뜻의 여를 쓴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사관의 말대로 차은근의 시호를 여도로 하자 그 생모인 금빈 박씨가 아뢰는 이제 죽은 아들 차은근의 시호를 여도라고 하였는데 그 뜻을 풀이하기를 지나온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을 여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차은근이 어렸을 때 멋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여 살피지 않았으며 뒤에는 마음의 병까지 얻어 외부인과의 교류가 없었는데 여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고치기 어려운 것으로 매우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의 성종은 대신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지나온 행적이 그러한데 고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니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